시간이 많지 않네요. 셋째 시간 서둘러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찢다가 무엇냐 하는 것 중에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를 두 번째 시간에 큰 주제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찢다가 무엇냐 하는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사실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서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상고 무화가 이야기됐지만, 일단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찢다가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그간 공부를 했죠. 우리가 첫 주 두째 수업 통해 가지고 아의 산 무아의 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으로 한 가지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냐 하는 주제로 오치온이 나다. 이때 취가 어디만큼, 그러니까 얼마만한 강도로 취가 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음까지만 집착하면 무색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를 붙잡으면 색계, 아예 몸 밖의 것까지 내 거라고 집착이 밀고 나오면 욕계. 요 부분 오치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이야기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어느 세상에 머물렀느냐,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중생인 내가 어디 자리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나는 누구냐의 버금가게 우리가 또 한 가지 본 것이,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냐, 사실이 무엇이길래 아의 산을 오르는 경우에는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려 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고, 무아의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고자 하니 풀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의 내용. 한 가지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라는 거죠. 약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거고, 그에 따른 불만족 상태고, 또한 이러한 모든 존재는 신의 분신으로의 아뜨만 아니다, 아뜨만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모든 것은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 가지 사실로 알려지는 것은, 만약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안 것이 불교의 완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불교가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교에 의해서 완성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괴로움, 불만족의 상태잖아요. 불만족의 상태를 놓고 이게 완성이요, 이러면은 불교가 의미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었다,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요 시점에 그동안 없었던 한 가지 존재가 생겨나는 거죠. 그게 뭔가요? 괴로움을, 그러니까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무상에서 생겨나는 불만족을 락으로 바꿨다는 것은 무상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무상고는 상락으로 바뀌었다 해도 원래 신의 분신 아니요,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요 상황은 바뀌지 않죠.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진 요거를 뭐라고 했냐 하면 열반,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 완성의 자리로 실현된 오직 한 가지, 열반은 상락무아다. 여러분, 요거 대승열반경에서 말하는 열반사덕 이래가지고 열반을 상락아정이라고 하시면 요건 좀 곤란해요. 부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무튼 상락무아인 열반 하나고,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물질 아닌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락무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상카라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열반과 무상고 무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상라가정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라가정은 그러니까 실제로 상라가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죠. 다만 그것은 이런 무상고 무화인 것 또는 방금 말한 열반사덕직으로 그러니까 상락 무화인 요런 존재들을 상라가정이라고 오해한 것. 오해한 상태가 상라가정이지 상라가정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이런 존재는 이렇게 상락 무화인 열반, 무상고 무화인 상카라 행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요거죠. 자, 요걸 놓고 이제 찢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몸 따라 죽지 않는 요 찢다도 어쨌든 존재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있죠. 그죠? 마음 있죠. 이게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게 하여간 있으니까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찢다라고 하는 요것도 하여간 하나의 존재라고요. 그럼 이 존재가 우리가 지금 이 찢다를 열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열반은 하여간 실현된 상태고 이 찢다는 나의 삶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찢다는 있기는 있는데 열반 아닌 거니까 어떻게 돼요? 무상고 무화로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화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이 찢다의 두 번째 특성인 거예요. 그러면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뭔가요? 말 그대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죠? 이 찢다라고 하는 요거 탐진치와 관계해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결정하는 그 원인이 되는 참 삶의 중심이 되는 요건데 어쨌든 요것도 원래 있는 요 마음 미안한 얘기지만 참나를 찾아나서는 이거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찢다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의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요거 탐진치 찢다를 조건 지어서 행위를 오염하는 그러니까 찢다 외적인 조건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요 찢다 자체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걸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찢다가 탐진치와 관계 가운데 오염되는 요거랑 다른 거죠. 이제 찢다의 조건 관계를 보아야 한다. 요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 관계를 보자라고 하는 요 내용에 앞서서 일단은 그래도 먼저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하는 것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만호라고 하는 요거 마음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식 또는 여기 있는 식 요거는 이제 윈야나라고 쓰지만 교재에다 나와 있죠. 만호라는 거, 윈야나라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찢다라는 거, 요것도 다 마음이죠. 우리는 똑같이 마음이라고 부르죠. 마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법원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요 세 가지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어디에 자리합니까? 이제 요 질문이셨던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급하기는 해도 일단은 요 세 가지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시각은 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8페이지. 그러니까 아까 본 거에 한 장 넘어네요.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형성관계 1, 3.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자, 박스 건너서 행위의 원인인 심에 대해 설명한 앞의 과정에는 한 가지 애매함이 있습니다. 마음이란 통합된 개념 위에서 심, 찢다,
의, 만호, 식, 윈냐나라는 세 가지 이름을 혼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한 것일까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 4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몸과 서로 조건되는 것이어서 몸과 함께 나, 오치온을 구성하는 마음은 어떻게 정의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니까야 안에서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가르침은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음은 한마디의 구절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몸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게 합니다. 다만 마음 이해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경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이라고 하여 마음을 심과 의와 식의 세 가지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것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얘기죠. 몸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러한 것이다 라고 경전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 니까야 안에서 이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몸처럼 설명해주는 구절을 경전 안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뭔가 한마디로 정의해 줄 수 없는 아주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그게 마음인가 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배우지 못한 자경이라는 데서 정말 단초를 주는 표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심이라고도 의, 만호, 식, 찌따, 만호, 윈냐나라고 하는 세 가지 경전에 나타나는 마음의 어떤 이름들, 요거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경전 안에서는 마음이란 말은 안 나타나요 이랬었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마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경전에서는 세 개를 통합해서 우리가 부르는 마음이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경이 말하는 대로만 놓고 보면 요거 혹시 이런 뜻일까요?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니까 그러면 요거 이퀄 같다라는 말로 보아야 하는 걸까? 근데 지금 요거 그냥 단순히 보면 분명히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 하나를 요렇게도 하니까 사실은 요 이퀄로 처리하는 게 타당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보아야 할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타고사 스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분기점으로 봐야 되겠죠. 부타고사 스님 이래로 현재까지 주석 해석되어 있는 불교가 아마도 요 찌따만호 윈냐나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동의어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 하면서 요 찌따와 윈냐나를 100% 같은 것으로 보는 요런 주석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새 같으면 뭐 중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산소 하나 하고요 수소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요거 뭐죠? 물? 뭐죠? 물? H2O. 정답이 뭐 같아요? 전부분이 물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전
저는 좀 동의하기가 곤란해요. 이게 제가 꼭 뭐 학원가를 나와서가 아니라 중학생만 돼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사실은 H2O는 뭐 그렇다고 물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만 물이기도 하고 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렇죠. 0도씨보다 아래로 온도를 내려주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된 거 물이라고 안 부르고 부르기가 다른 거예요. 얼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시 요거 온도를 올려서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 두면 물이라고 불러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다시 이거를 100도씨보다 올려보자고요. 그러면 수증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요. 만약에 그게 물이기도 하고 얼음이기도 하고 수증기기도 하지. 어차피 몸통이 H2O인 걸 요렇게 놓고 보면 말이죠. 맞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이나 얼음이나 그게 다 H2O인데 이래가지고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세수를 하자고 든다면 요게 조금 곤란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 날이 더워지잖아요. 그런데 물이나 얼음이나 똑같이 H2O인데 이래가지고 얼음을 한 덩어리 피크닉 이래가지고 얼음을 한 덩어리 사다 놓고는 어차피 H2O야 그 밖에 내비둬.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얼음은 없겠죠. 이게요. 이 조건 하나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 놓고 보면요. 얼음, 물, 수증기 요거를 표현하자면 요거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요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죠. 그대로니까. 근데 요 상태로 놓고 그냥 H2O인데 이래가지고 얼음으로 세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롭지 못한. 그러면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가지고 관리와 활용이라는 요 관리와 활용이라는 거는요. 잘못하면 우리 삶에 불만족이 생기고 잘하면 행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대라고 볼 게 아니라 요것에 의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올까라는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보자면 이제 요 H2O를 설명하는 여기에다가 사실은 요거 지금 온도 생각 안 해도 말은 맞는 거예요.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니까 세 가지로 드러나니까. 그러나 조금 더 삶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제 조건 관계를 나타내 줄 필요가 있어요. 요 동일한 말이죠.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요렇게 부르면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조말이 빠졌을 때는 관리 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으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전제로 어떤 조건 관계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눈에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 현상을 말해서 뒤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건 모르고 그냥 H2O 저거 얼음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고 수증기라도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표현을 하자면 이 세 가지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달리 불리고 그럴 때에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까?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H2O. 요게 사실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뭐 저거 없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정답은 조건관계를 보아준 걸 거라고요. 그러면요 이게 참 이게 꼭 H2O에서만 이렇게 쓰일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조건을 주목할 때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 마음을 놓고서 말이죠. 분명히 부처님은 쨌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H2O를 조건을 감안하고 말했느냐 아니냐 요 측면과 견줄 때 마음은 조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조건에 따라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니카야가 설명해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마음은요, 요 이퀄 관계로 보기에는 좀 곤란함이 있어요.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찢다 만호 윈냐나라고도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나요? 조건이란 이야기는 결국은 조건에 따라서 관리 그리고 활용이라고 하는 뭐 얼음의 경우와 그러니까 H2O의 경우와 동일한 이야기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아마도 이거는요 H2O를 가지고 그 조건관계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관계를 보아서 관리 활용을 주목하는 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의 일부 100년짜리 그러니까 100년마다 새로운 몸과 만나야 되는 100년마다 죽어나가는 그 몸도 아니고 새로운 몸과 만나면서도 해탈할 때까지는 나의 변화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의 주체적인 삶을 구성하는 이 마음의 조건관계를 그 관리 활용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 밖에 있는 것 중에 H2O라는 게 워낙 우리 삶의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H2O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마음의 조건관계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해피설법회가 이룬 성과를 한 가지로 무엇라고 할까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1600년 동안을 찢다와 만호와 윈냐나를 그냥 경이 말하는 그 상태만 그대로 가지고 같은 것이라고 보아가지고 전승이 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가 조건에 대한 관리 활용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의 현실을 벗어나서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 바르게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찢다마노 윈냐나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것이라서 그 조건에 주목해서 관리 활용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자라는 이러한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 그야말로 1600년 만에 마음에 대한 오류를 풀었다. 이것이 이제 불교 공부의 새로운 지점을 갈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대략적으로 하여간 요런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설명이 되겠죠. 자, 그걸 놓고 9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그렇습니다. 뒤에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공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마음은 조건에 따라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찌따, 마나, 윈냐나로 다르게 구분짓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음 자체를 바르게 하는 일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자리로 미루고 우선은 마음을 찌따, 마노, 윈냐나로 다르게 구분짓는 조건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삶은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입니다. 몸과 함께 1. 대상을 감각해 받아들이고 2. 받아들인 대상에 대한 내적 경험을 분별하여 알고 3. 알려진 대상에 대하여 행위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그리고 찌따에 대한 이야기는 3. 알려진 대상에 대하여 행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경전은 마음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몸과 함께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마노, 받아들인 대상에 대한 내적 경험을 분별하여 아는 마음은 윈냐나, 분별된 알에 대해 내적으로 행위하는 마음은 찌따라고 부릅니다. 요 대략 요 얘기죠? 마노가 지금 어디냐면 아니비설신의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웨이트를,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요것에 의해서 새끼쳐져 생겨난 식이라고 하는 거. 요건 뭐예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죠. 이 마음 자체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건데 조금 이따가 잠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요 마음이 요 생겨난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3사화합 촉해서 생겨난 요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한다 라고 정의가 경전이 그렇게 정의를 해줘요. 조금 이따 거기까지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기를 내적인 경험을 분별해서 아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분별해서 한 결과로 찌따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심으로 상태 변화를 해서 이제 행위의 주체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요 찌따라는 마음은 표면에서 직접적으로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웨이처 대상에 대해서 직접 행위하는 그 마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적인 행위를 하는 이렇게 지금 각각의 마음이 대상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요런 관계 맺음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서 그렇다면 마음을 찌따, 마노, 윈냐나로 다르게 구분짓는 조건은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별된 알에 대해 내적으로 행위하는 마음인 찌따는 몸과 말과 마노의 행위, 신구의 삼업의 원인이 됩니다. 분별된 알에 대해 내적으로 행위하는 찌따가 원인 주체가 되어 마노가 받아들인 대상에 대해 몸과 말과 마노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는 마노의 행위에 이어집니다. 마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마노가 다시 나타나는데 몸과 말과 더불어 대상에 대해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노는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몸과 함께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면서 몸과 함께 대상에게 행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마노라는 요 마음이 감각 주관이라서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대상을 직접 만나는 대상을 감각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노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본 거지만 색성향 미적법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마노로 행위하는 요 마노도 하여간 의라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 마노가 삶의 과정에서 지금 두 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감각작용을 했다면 지금 뒤에서는 몸과 말과 더불어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노 감각하는 마음이지 뭐 요렇게 말하면 저기는 설명이 되지만 여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요 두 가지를
만호의 두 자리를 포함해서 말하면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요 부분을 놓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만호는 안이비설신이라는 몸과 더불어 몸을 지원해서 색성향 미촉 또 자기 자체의 고유한 법, 이런 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을, 그죠? 마음 스스로 만나든가 몸을 지원해서 만나든가,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는 일을 하죠. 대상을 직접 만나죠. 그러니까 뭐 몸을 통해서 만난다 하지만 식이나 심에 비하면 요거는 몸과 더불기는 하지만 대상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 있죠. 여기 행위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요 만호의 행위, 생각한다라는 요것이 생각한 이후에 뭔가 말로 겉으로 드러내서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요 자리도 따지고 보면 몸과 말 구분을 했지만 결국은 몸이죠. 만호라는 요 마음이 몸과 함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에게 행위하는 거라. 따지면 식과 심과 다르게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만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한쪽에서는 행위하는 역할을 하지만 요 두 가지를 포괄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만호라는 마음은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이구나. 요거요.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난다. 요게 이제 우리가 뒤에 계속 이어지는 그 그림이나 이런 데를 봐도 나오는데, 그래요. 요거 오늘 드린 그림 중에 여러분 요렇게 된 거,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요거의 뒷페이지. 그분 잠깐만 좀. 맞다. 예, 요 그림에 보면은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지만 바로 요거, 만호가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심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이 어떠한 대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활동성을 가지느냐, 행위하느냐, 요건데, 자,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나서 식을 만드는 그 자리에 보면 뭐라고 제가 썼냐 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방법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새끼쳐져 생겨나는 식은 외입처를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외입처에 대한 알미죠. 그러니까 여기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외입처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밑에 보면 식 밑에 다시 점선으로 된 박스가 있죠. 그 식이 다시 위자나띠라는 분별작용을 하는데, 식의 활동성으로의 위자나띠는 느낌을 상의 간섭 아래 분별해 하는 작용을 했어요. 요건 뭐냐 하면, 이 지금 뭐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식이라는 것이 이제 위자나띠라는 활동을 하는데, 이 식이 그냥 단순히 아는 거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활동성을 갖는다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죠. 만호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외입처, 직접적인 대상을 대상으로 감각을 했는데, 식이라는 요 마음은 여기서 다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작업, 활동을 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 하면 느낌을 대상으로 느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3, 4화합 촉하니까 느낌이 생기잖아.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 불고불락의 느낌일까? 그러니까 딱 눈으로 보고는 법운임일까? 이렇게 그 실질적인 대상을
감각하는 만어 요거하고 다르게 새끼쳐져 생겨난 식은 이제 나의 내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이 느낌은 좋은 느낌이구나, 이 느낌은 나쁜 느낌이구나, 뭐 그냥 덤덤한 느낌이구나 이렇게 표현할까요?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지금 요 박스가 말해주는 거예요. 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심찢다라, 그러니까 오른쪽 요쪽에 보면 심찢다가 있죠. 이 심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활동성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찢다도 마음이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은 요런 그 단순히 마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떤 활동성을 가지느냐라는 그 부분을 주목해야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이랬는데 지금 뭐 이게 좀 인쇄 상태가 좋진 않지만 뭐 심 바로 밑에 보면 지라는 게 있고 무명분의 탐진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보면 또 지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분별한 암 이래서요. 요 생겨난 식은 외입처가 무엇다라고 아는 마음이 요런 활동을 하는데 그 결과로 생겨난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이 가지는 요 느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 대한 알미라. 근데 여기에 이제 내면의 문제 때문에 탐진치가 함께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활동성을 갖냐 하면 바로 그 생겨난 알미, 탐진치에 오염된 이 느낌이 어떤 알미일까? 그런데 그 알미에 탐이 작용해가지고 붙잡는 뭐 그런 내면에서 발생한 느낌에 대한 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 다르죠. 그리고 다시 만호로 올라오면 이 만호는 다시 색성한 미처법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간 우리가 만호를 정의하기를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 이래가지고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만호를 정의했거든요. 그랬을 때 식이라는 마음은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느낌을 대상으로 분별해 아는 일을 하고, 찢다라는 마음은 그 느낌이 분별해서 알려진 결과가 탐진치에 붙잡힌 그 상태를 또 다시 대상으로 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활동성을 갖는다. 요렇게.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만호가 대상으로 하는 것과 나의 내면, 즉 감각에서 활동으로 행위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식과 심이라는 두 가지 마음은 대상이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 교재 여러분 쭉 좀 읽어보시면 공부가 되지만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이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탐진치가 일어나고 개입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만호가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이다라는 그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시 이제 100페이지 이어지는 걸로 만호는 그렇다 하면 이제 윈야나, 받아들인 대상에 대한 내적 경험,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다. 찢다는 분별된 느낌에 대해서 분별된 암에 대해 내적으로 행위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찢다는 업의 원인,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마음은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삶의 과정별로 다르게 이름 붙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에 따라 고유의 활동성을 가지는데 마음 이해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활동성을 기준으로 관리, 활용을 위한 모든 테크닉이 알려지고 그것이 바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 즉 불교인 것입니다. 자, 관리, 활용을 위한 테크닉 마음별로 대상과 대상 사이에서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가운데 중자, 마음과 대상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중으로 나타내고, 마음을 도와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 기능이고, 기능과 함께 삶의 완성을 실현하는 구체적 행위를 수행이라고 한다. 해서 심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인 심의식에 대해서 중과 기능과 수행이라는 것을 표로 나타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오늘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더 이어지는 말씀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뒤에 거는 저기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10분만 좀 시간을 구할게요.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12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일단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새끼쳤죠. 그래서 요거 식 윈냐나예요. 그런데 일단 요 식이란 무엇냐라고 하면 분명히 대상이 무언지 아는 마음이죠. 그 대상이 무언지 아는 마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몸통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삶의 이야기,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서는요 어쨌든 여러분 심의식 세 가지가 각각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성을 가지느냐, 요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형상을 이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몸통으로는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 생겨난 마음인데, 요게 무슨 일을 할까? 무슨 활동성을 가질까? 하는 그 부분을 일단 마음의 메커니즘의 가장 내면에서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로 지금 한 10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치마니까야 43번 경이 교리문답의 큰 경이라는 경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이어지는 교재에 다 저기 앞면이 되나 뒷면이 되나, 그러니까 제가 상세하게 다 그 앞면이네요. 앞쪽으로 몇 장 해가지고 제가 다 저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뭐 다 달리 기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치마니까의 43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식이라고 합니까? 왜 식일까요? 이러면 이거 분명히 왜 식이요? 대상을 아는 것으로 새끼쳐져 만들어진 그걸 식이라고 불렀지? 이렇게 답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몸통으로 그렇다 해도 이게 과연 어떤 활동성을 가지는 것일까?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치마니까의 43번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이 윈냐나 식이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말이 나타나요. 위자나띠 띠 윈냐나. 요거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요 자나띠라고 하는 말이 알다라는 동사거든요. 요 위라고 하는 말이 뭐 두 가지 의미로 보통 보지만, 여기서는 분리, 분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자나띠라고 하면 분별해서 알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분별해서 알다라는 거 무언가요? 법부님 두 분 요래 계시면 이 법부님은 누구, 이 법부님은 누구,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 이런 의미죠. 하여간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라는 말인데, 경은 왜 윈냐나 식입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위자나띠라고 말합니다. 요거 완전히 시기의 활동성을 정의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죠? 대상을 봐야 되거든.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라니까 경은 즐겁다고 분별해서 한다, 괴롭다고 분별해서 한다,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한다 라고 바로
3, 4화합 촉해서 생겨난 느낌을 지금 나한테서 생겨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 라고 즐거운 걸까? 괴로운 걸까? 둘 다 아닐까? 요거를 분별해서 아는 작용을 바로 새끼쳐서 생겨난 요 시기야.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경지원이 말해주는 요 부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인식, 지각 그래서 대상을 아는 그걸로 법은이 보통은 우리가 인식, 지각 이러면 상이 그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불교를 바꾸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상이, 인식, 지각 이래가지고 심지어 초기 불교 학자들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그 학자들도 어떻게 말을 하나요? 여기 생겨난 식, 새끼 젖은 식은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전보부님을 제가 보면 전보부님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새끼 젖은 식은 내 눈앞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알아채는 거고 이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를 지금 상이라고 보니까 이 상에 와서 전보부님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야. 이름도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상이니까 이 앞에 생겨난 식은 알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하는 걸 앞에서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그냥 무언가 있네 라고 알아채린다는 거예요. 근데 경전은 안 그래요. 요 위자나티라고 하는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 단어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라는 요 자리에도 동일하게 위자나티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법부님을 해피스님의 마음이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전보부님이란 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는 전보부님이 이분은 이러이러한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이러한 전보부님이다라고 생겨나는 시기, 이 시기 이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거 저들은 불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한 차이거든요. 근데 경전은 분명히 요 자리에 분별해서 안다라고 위자나티를 쓰고 그리고 이 시기 위자나티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전보부님을 분별해서 하는 건 만호가 있다면 이 식은 전보부님을 보았더니만 야 반갑다 즐거운 느낌이 내 안에 있냐 지금 전보부님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네 그거 분별해서 하는 일을 시기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시기다 앞에 있고 그 상태에서 느낌을 분별해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경은 이어서 세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해줘요. 느낀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분별해서 한다. 요거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결론으로만 말하면 경전이 말하는 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안경을 썼는데 은남부부님 제 안경에 우리 옛날처럼 안경에 파란색이 좀 들어있으면 제가 은남부부님을 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은남부부님 더하기 파랑 해가지고 파랑화된 은남부부님을 보겠죠. 그죠? 아무래도 눈이라는 게 안경에 빨간색이 들어있으면 빨강화된 은남부부님을 볼 거라고요. 그러면 요게 예를 들어서 버부님을 좀 약간 붉은색을 넣어서 보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게 은남부부님을 은남부부님 자체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죠. 그 차이. 상을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상이 이제 빨리어로 산야예요. 그리고 산자나띠라고 해서 동사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상한다라는 이 산자나띠를 말하면서 경전이 파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노랗다고 산자나띠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정의를 해주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학자들은 산자나띠 상이 이렇게 색깔 네 가지를 통해서 파랗다고 산자나띠하고 빨갛다고 산자나띠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별해서 하는 그거 아니냐 상이 라고 이 상을
인식작용, 지각작용 여기 갖다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식을 하니까 이 앞에 식은 알아침이지. 이렇게 본 건데 이제 경전이 말해주는 대로 위치를 잡아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단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할 때 분명히 분별해서 알아요. 전보분임이라고 분명히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면으로 들어와서는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일을 시기하고 이 시기의 분별 작용에 분별해서 알면 분별의 결과로 냐나 알미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이요 라고 그냥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상에서 파란 안경을 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느낌이 느껴졌는데 그 좋은 느낌을 좋은 느낌이다 라고 분별해 하는 거기에 파란 안경이 끼어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요 파란 안경이 몸 밖에 거는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런 그 욕계 중생이 갖는 특징, 그런 안경을 쓰고 상에 개입했다 하면 요 느낌이 좋은 느낌이다 라고 알려진 거기에다가 요 좋은 느낌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기서 이제 무명 그리고 탐과 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상이 안경 쓴 거를 이제 번뇌라고 하고 뭐 이건 뒤에 뭐 볼 거예요. 무명 더하기 번뇌를 치라고 경전은 부르고 탐진치가 생겨나는 거라 요 자리요. 그러니까 시기 느낌을 상의 개입 또는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알고 거기에 결과인 알미, 이 느낌은 좋은 느낌이다 싫은 느낌이다, 느낌에 대한 알미 생겨나는데 이 상이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탐진치가 이 알매 더해진다. 요렇게 이제 요런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식이 이렇게 자기의 그 활동성을 거치면서 알매 왜곡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면 윈냐나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제부터 내면적으로 느낌을 분별해서 하는 일을 다 했어. 나의 역할 끝! 이러고 나면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동일한 마음이지만 네가 이름을 찢다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행위하러 가라. 윈냐나가 자기 활동성을 마치면 한면으로는 그 알매 왜곡, 느낌에 대한 알매 왜곡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지만 한면으로는 이제 자기 자체를 찢다라고 하는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요거 업에서 봤잖아요. 그 탐진치가 바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우리 지금 대략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식이 딴 게 아니라 느낌을 분별해서 하는 데에 상이라는 것이 안경 쓰고 개입해가지고 그 느낌, 야 좋은 느낌이니까 붙잡아 이래가지고 몸 밖에 있는 거는 다 내 거 이러 하면은 그거 욕계 중생이고 욕계 수준의 탐이 이런 거잖아요. 야 몸 밖에 있는 것까지 뭐 손댈라 그러냐, 그런 소유적인 삶은 내려놓고 존재적인 삶으로 내가 올라서자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좋은 거요, 그거는 붙잡아 그럼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여기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호라는 마음이 대상을 직접 분별해서 알면 새끼 젖은 시기, 삼사화합 촉해에서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서 알 때 상이 하여간 요 상의 위치를 하여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자고요. 요거 하여간 불교를 바꾸는 발견이에요. 요게 번뇌가 되는 거고, 하여간 우리 교재 쭉 보시면 뒤에 우리가 뭐 공부를 좀 더 이어가게 되면 요 부분 제가 하여간 부산법회에서는 요 마음의 메커니즘만 가지고 거의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10주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전달하기가 저로서도 힘이 든데, 그래도 일단 우리 맛만 보고 그래도 뒤에 공부가 필요하면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상이 이렇다, 상이 인식 지각이 아니라 내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성이다.
내적인 경향성, 어떤 안경을 썼을까? 요거 아는 거가 이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돼서 알미 생기고 경향성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탐진치라는 알매 왜곡이 생기면 요 탐진치 생겨난 게 시기 지 할 일 마쳤다고 이제 행위하러 가자라고 해서 심이 되었는데 요 탐진치 생겨난 게 딱 붙잡아가지고 이제 몸과 말과 만으로 직접 대상을 만나는 행위를 하는데 오염을 시켜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 뒤에 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보면 여기에 참가라고 하는 열의 의욕하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만호로 연결되는 거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말하고 이 뒤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그만하기로 했죠. 어쨌든 여러분 요런 이야기가 지금 112페이지 우리 아까 펼쳐놓은 112페이지 그림에서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죠. 중간에 위자나띠. 여러분 이건 요 위자나띠라는 단어 오늘 처음 보셨겠지만 이 단어 하나가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어예요. 그 위자나띠를 중심으로 식이 위자나띠 한다. 식을 도와주는 지혜가 있다. 식이 술을 위자나띠 하는데 거기에 상이 개입을 한다. 그래서 알을 만들어내고 자기는 심으로 변화해서 행위하러 간다. 그럼 요 그림 하나가 여러분 우리 그 내면의 이야기. 요거 여러분 표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의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요 상은 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 아니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의 하나니까 오치온이라는 나의 일부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식이라고 또는 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 오치온이 나의 삶으로는 나의 일부에서 그 상이 이끄는 대로 안경 쓰고 끌려가느라고 괴로움을 만들지만 요거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나서면은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심의식이라는 요 마음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자 이러면 요때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의 입장에서 내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니라 남이야. 우리가 저기 사마타 윗바사나 특히 이제 마지막 윗바사나를 가면 윗바사나의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식이 지혜와 함께 상의 병등 잘못 경향된 것을 치유하는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유식이 말하는 아레아식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래 해서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마음의 일부라고 보고 마음의 일부를 마음이 해결하자 하는 방법하고 부처님은 아마도 이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 상하고 위치적으로는 어울릴 것 같아요. 상이라고 하는 내면의 경향성, 내 삶에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 나쁜 놈, 요거를 내 마음의 일부라고 보지 않고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건 남이라.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아가지고 네가 병들어가지고 내 괴로움을 만들잖니. 너를 치유하자. 나의 내면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입장에서는 너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차이가 불교하고 프로이드하고 또는 니까야가 말하는 마음하고 유식이 말하는 마음하고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하여간 요거 내적인 경향성이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의 근원 끝내 윗바사나에 의해서 치유되는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이 상의 치유가 힐링의 완성이다. 한국 사회에서 힐링 빼놓으면 없죠 요새. 그 힐링의 완성은 요 자리다. 하여간 제가 그 마음 이야기를 개괄적으로나마 그냥 좀 맛은 보여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수업했고요. 이제 가실 분들 가시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 마음 특강은 이제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형편상 제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한 주는 좀 법회를 쉬려고 하는데 대구에서도 해피설 법회가 벌써 2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저기 석화영 부부님 저 잠깐 좀 말씀 좀 하셔서 여러분 중에 뭐 이어서 들어가셔요. 해피설 법회에서 좀 이어지는 공부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 좀 안내도 해드리고 특히 이제 사실 지금 마음 이야기를 시작밖에 못했는데 뭐 얼마의 시간을 좀 정해서라도 마음 이야기를 좀 상세히 알아보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시다면 해피설 법회로 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뭐 공부를 좀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석가영 부분이 같이 의논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일어나시면 되고 결정되는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면 되죠. 내 전화번호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을 3분 했습니다.